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망고니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명 만들기 시간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받침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물체를 쌓아갔죠. 그래서 이렇게 램프까지 만들어 봤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램프 안에다가 광원을 집어넣고 그 다음 스튜디오까지 만들어서 마지막으로는 렌더링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후처리까지 해서 아주 퀄리티가 높아 보이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광원을 만들어 볼 겁니다. 광원은 제가 키포인트에 쓴 것처럼 라이트를 설치해도 되고 아니면은 매테리얼을 발광하는 그런 매테리얼로 설정을 해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 Shift A를 눌러보시면 중간쯤에 라이트가 있어요. 여기 라이트에 보시면 크게는 4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포인트를 보여드릴게요. 포인트를 딱 설치를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있고 중간에 알맹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360도로 빛이 발광을 하는 거죠. 불을 한번 꺼보면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라이트를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 본 여기 램프 안에다가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 광원의 크기가 램프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램프 모양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은 크게 설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램프의 컬러를 바꿀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이 아니라 주황색 느낌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 파워를 조절하시면은 빛의 세기도 더 세집니다. 일단은 한 5 정도로 세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레디우스 반경이 있는데요. 요거를 줄여보시면 동그란 원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시는 게 보이시죠? 요게 바로 광원의 사이즈입니다. 따라서 탑뷰로 가서 이 램프보다는 광원이 작아야겠죠. 한 요 정도로 광원을 넣어줍니다. 자, 요 상태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램프 안에 광원을 아주 손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라이트 말고 매테리얼의 에미션을 사용해 볼게요. 이 에미션을 사용하는 방법은 자, 안에 있는 광원을 빼고 요놈은 지울게요. 마찬가지로 Shift A를 눌러서 만들고 싶은 메쉬를 만드시면 돼요. 저는 블렌더에 기본으로 있는 몽키를 사용해 볼게요. 오, 왜 이렇게 커? 몽키의 사이즈를 램프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고 탑뷰로 가서 몽키를 딱 중간에다가 안착을 시켜줍니다. 잘 들어갔는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블렌더가 참 좋은 게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몽키를 누르고 싶으면은 밖에 있는 거를 숨기고 집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유리를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안에 있는 몽키가 집힙니다. 요게 은근히 왜 안 집혀? 은근히 꿀팁이에요. 근데 왜 안 집히지? 됐다. 자, 몽키를 누르셨으면은 여기 매테리얼 탭에서 New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색상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Surface에 Principled BSDF가 있죠. 요거를 이전에는 글라스로 해서 우리가 글라스 재질을 입혔고 요번에는 여기 에미션이 있습니다. 에미션을 딱 눌러보시면은 지금은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사실은 이 몽키가 지금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발광? 좀 발음이 그런데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 뷰로 가볼게요. 보이시나요? 몽키가 빛이 나고 있죠. 이 몽키의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매테리얼 탭에서 우리는 에미션으로 바꿨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스트렝스가 있습니다. 요 값을 올려보시면 점점 빛이 나죠.
몽키가 빛이 납니다. 한 말도 안 되게 200으로 해볼까요? 아주 영롱하게 빛이 나죠.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별로 이쁘지가 않죠. 근데 블렌더에는 크게 엔진이 두 가지가 있어요. EB 엔진이랑 사이클 엔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정된 EB 엔진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앰비언트를 누르면 뒤에 광원 글씨 밑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 블룸 기능이 있습니다. 블룸을 누르면 빛이 아주 영롱하게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라이트를 설치해도 되고 매테리얼에다가 에미션 기능을 넣어서 발광을 시켜도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는 몽키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몽키가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LED를 만들어서 넣어도 굉장히 이쁘실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만든다면은 이런 뷰가 나오실 겁니다. 사이클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느낌 굉장히 이쁘죠? 자, 이왕 보여드린 김에 요거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보시면은 그냥 요런 원판을 하나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원기둥을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요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철 느낌이 나도록 매테리얼 값을 높여주시면은 요런 쟁반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기둥도 스틸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네모를 만들어서 광원을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배웠던 에미션 기능 있죠? 요 에미션을 이 네모에다가 입히시면 되고, 그리고 그냥 유리를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냥 네모에서 베벨을 썼습니다. 이 파트들을 가지고 왼쪽처럼 구성을 하시면은 훨씬 더 리얼하게 조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쁘네요. 일단은 저는 이 몽키, 빛나는 몽키를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간단한 스테이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요 스테이지 만드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3D 커서를 여기다 놓고 Shift A를 누르고 어디 보자. 여기 아이코스피어가 있습니다. 아이코스피어를 딱 누르면 똑같이 생겼죠. 자, 요 놈에서 프론트 뷰로 가서 앞에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에딧 모드에서 요만큼을 눌러주고 X를 눌러서 페이스를 날려줍니다. 이러면 스테이지 같죠? 그 다음에는 이 바닥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에딧 모드로 가시고 이 바닥 쪽에 있는 점을 하나하나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프론트 뷰로 가서 우리는 여기 엑스레이 모드를 켜줄게요. 이 모드를 키면은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뒷면까지 다 선택이 됩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이에요. 다시 프론트 뷰로 가서 한 요정도 5개만 설정하면 되겠네요. 요만큼만 선택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5개의 면을 평평하게 세팅을 해줄 겁니다. 바로 스케일을 이용할 건데요. S를 누르면 이렇게 스케일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Z키를 누르면 Z방향으로 스케일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키보드 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평탄화가 됐으면은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아이코스피어를 선택을 하고 스케일을 눌러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줍니다. Z키를 누르면 위아래로만 납작해지겠죠. 다시 보시면 스케일 Z 이 정도로 납작하게 해주고,
그 다음 탑뷰로 가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높이를 맞춰주고, 그 다음 이렇게 간섭이 있는 거는 엑스레이 모드를 꺼주고, 이렇게 간섭이 있는 면들은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스테이지도 만들었죠. 그런데 스테이지가 조금 엉성해 보이네요. 이렇게 왼쪽처럼 만드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아이코스피어를 선택하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컨트롤 B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베벨이 들어가요. 그래서 살짝 베벨을 주고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됐죠. 그리고 우클릭을 한 다음에 쉐이드 스무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스테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매테리얼을 입혀주면 끝나겠죠. 매테리얼 입히는 거는 아시다시피 여기 매테리얼에서 New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약간 호일처럼 그런 실버 느낌이 나도록 메탈 속성을 높여줄게요. 그리고 러프니스를 줄이면 이건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하니까 요 정도? 요거는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색상은 이렇게 하면 스테이지 구성도 끝. 이번에는 렌더링을 해볼 겁니다. 렌더링이라는 거는 이렇게 3D 물체를 2D 이미지로 카메라로 딱 찍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2D 이미지로 변환하는 거를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를 설치를 할 거고, 두 번째로는 렌더링 엔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엔 디노이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든 세트장으로 가서 여기다가 카메라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아마 땅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일단 카메라 구도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ESC 밑에 있는 물결 무늬를 누르면 우리는 프론트랑 탑을 볼 때 요 기능을 썼었죠. 근데 왼쪽에 7시 방향을 보시면 뷰 카메라가 있습니다. 눌러보세요. 그러면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카메라가 이상한 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시커멓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동하는 방법은 여기 일단 다시 보시면은 카메라 뷰로 들어간 다음에 N키를 눌러서 사이드바를 활성화시켜 주고, 그 다음 세 번째 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카메라 투 뷰를 누르시면은, 누르기 전에는 검은색 테두리였는데 요걸 딱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한번 이동해 보세요. 휠을 딱 눌러서 이동을 하면은 카메라 뷰가 이렇게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 키를 당기면 화면이 작아질 거고, 그 다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눌러서 당기면 카메라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이동을 해주고, 휠 키를 눌러서 각도를 잡아주고,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누른 상태로 마우스 중간에 휠을 꼭 누르고 아래로 당겨보세요. 그러면 아주 스무스하게 카메라 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올려보면은 확대가 되고, 눌러서 내리면 줌아웃이 되고, 따라서 이렇게 카메라를 조작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시는 이 카메라를 조금 더 크게 보고 싶다면은 아까 잠궜던 이 락을 푸시고 마우스 휠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카메라 화면이 조금 더 크게 보이실 겁니다. 요만했던 화면이 이렇게 커졌죠. 그 상태에서 잠그면은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풀어서 작게 하고 잠그면 이렇게 되고, 풀고 확대해서 잠그면
이렇게 화면을 잠글 수가 있다. 요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카메라 세팅법은 알려드렸고, 요번에는 엔진을 알려드릴 건데요. 카메라는 여기 오른쪽 탭에서 렌더 프로퍼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메뉴에 보시면 렌더 엔진이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EB, 워크벤치, 그 다음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가 렌더링을 할 때는 크게 EB랑 사이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EB랑 사이클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EB는 실시간 렌더링입니다. 사이클은 EB랑 다르게 광원에서 입자를 막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광원 입자가 물체랑 튕기다가 어느 순간 카메라로 딱 들어가겠죠. 그 카메라가 들어온 입자들을 검출을 해서 렌더링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이클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EB보다는 조금 버벅임이 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EB는 이렇게 버벅임 없이 바로 실시간으로 보여주죠. 근데 사이클 누르면 이렇게 뭔가 찌글찌글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광원에서 입자를 열심히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입자는 우리가 설치한 요 카메라가 있죠. 요 카메라로 이렇게 입자들이 튕기다가 카메라로 들어오는 걸 포착한 게 바로 이 찌글찌글한 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점들을 가만히 기다려 보면은 조금씩 퀄리티가 올라가죠. 하지만 이걸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사이클의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그래픽카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디바이스에 CPU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CPU를 GPU로 누르면 GPU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GPU를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회색으로 표시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 블렌더에 GPU 설정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옵션 창에서 켜주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에딧에서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시스템에서 사이클 렌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넌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꺼진 거고, 요거를 쿠다로 바꾸시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GPU 자원이 뜨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면, 자, 지금은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얘를 쿠다로 누르는 순간 흰색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GTX가 아니라 RTX면은 여기 옵틱스 X 자원까지 사용하시면 훨씬 더 RTX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GTX라서 쿠다까지만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쿠다 설정을 하고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흰색으로 떴으니까 아까보다는 렌더링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꿀팁을 하나 더 드릴 건데요. 렌더 엔진에는 EB와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 이 디노이징 기능은 사이클에 한정되는 기능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보실게요. 보시면은 여기 렌더 뷰로 넘어가시면 사이클이 찌글찌글하게 보이셨죠? 요거를 보정해주는 디노이징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요 기능은 렌더 프로퍼티에서 렌더 엔진을 만약에 이렇게 사이클로 설정을 하셨다면 아래쪽에 샘플링이 보이실 겁니다. 샘플링을 누르면 그 아래쪽에 디노이징이 있어요. 이 디노이징은 크게 렌더와 뷰포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면은 바로 활성화가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GTX 그래픽카드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요거를 바로 누르시면 아마 렉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렉 걸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렌더 뷰에서 디노이징을 키는 게 아니라 매테리얼 프리뷰로 넘어가셔서 디노이징을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 옆에 옵션을 저는 오픈 이미지 디노이즈로 바꿀게요. 이 기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옵틱스 X는 GPU 기능을 이용해서 디노이징을 하는 거고, 오픈 이미지 디노이즈는
CPU 자원을 사용해서 디노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RTX가 아니기 때문에 오픈 이미지를 사용할게요. 밑에 뷰포트도 오픈 이미지로 바꿔주시고, 디노이징에는 렌더랑 뷰포트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우리가 렌더링을 돌렸을 때 디노이징을 할 거면 요거를 켜주고, 그 다음 우리가 작업하는 지금 보이는 요 화면 있죠. 여기서 디노이징을 할 거면 이 뷰포트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둘 다 할 거기 때문에 둘 다 켜줄게요. 자, 이제 대망의 렌더 뷰로 바꿔보시면 엄청난 기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사이클은 이렇게 좀 버벅거리는 게 심해요. 따라서 이 프리뷰 상태에서 카메라의 구도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렌더 뷰를 켜서 이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너무 허옇게 나오네요. 이럴 때는 원숭이 색깔을 누렇게, 이렇게 누렇게 바꿔서 다시 보시면 빛의 세기도 좀 더 세게 해줄게요. 이 배경이 생각보다 안 이쁘네요. 그냥 흰색이 이쁘네요. 요 색깔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립니다. 우리가 렌더링을 하는 거는 이 빨간색 안쪽, 이 빨간색 점선 안쪽에 있는 것이 2D 이미지로 변환되는 그런 렌더링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바깥쪽까지 굳이 컴퓨터가 힘들어하면서 렌더링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쪽을 안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출력 프로퍼티를 보시면은 아래쪽에 렌더 리즌이 있습니다. 이 렌더 리즌을 누르면 렌더링 되는 화면만 보이는 거예요. 자, 눌러볼게요. 바깥쪽이 비활성화가 됐죠. 그러면은 컴퓨터는 여기 안쪽에 보이는 화면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렌더 리즌을 눌러서 훨씬 더 쾌적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별그램에다가 이미지를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화면 비율이 이렇게 넓적한 게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올려야겠죠. 그럴 때는 여기 레졸루션, 해상도를 바꾸시면 됩니다. 현재는 192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Y축이랑 똑같이 1080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화면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아까처럼 N키를 누르고 여기 카메라 뷰를 푼 다음에 화면을 어이쿠 버벅여라 이렇게 당겨줘요. 그리고 다시 요 놈을 누르면 요 화면으로 작업할 수가 있겠죠. 비율이 바뀌니까 요거를 카메라 세팅을 다시 해주고 이렇게 정사각형 안에다가 딱 만든 물체를 넣어줍니다. 다시 렌더 뷰로 보시면 요런 느낌. 훨씬 우리가 전선을 여기까지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이려면은 이 끊긴 지점을 이렇게 안 보이게 해줘야 돼요.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카메라 세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현재 제가 세팅한 거는 사이클 엔진을 사용했고 디노이징을 활성화를 해줬고, 그 다음 여기 출력 탭에서 해상도를 정사각형으로 바꿔줬고, 그 다음 렌더 리즌을 켜서 바깥쪽에 불필요한 면을 지워줬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자, 이제 렌더링 하는 방법은 여기 렌더 탭에서 렌더 이미지를 누르면 끝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단축키가 보이시는 것처럼 F12를 누르면 렌더링이 시작됩니다. 저는 단축키를 눌러볼게요. F12를 딱 누르면 이렇게 블렌더 렌더라는 탭이 뜨면서 렌더링이 진행이 됩니다. 짠짠짠.
지금 이렇게 앞서가는 요 네모가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렌더링을 뒤따라가면서 이 찌글찌글한 게 점점 사라지죠. 요게 바로 디노이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GPU가 열심히 렌더링을 하고 CPU가 뒤따라가면서 디노이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렌더링이 되는 동안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 렌더링이 되는 칸 하나하나의 개수를 타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289 타일 중에서 현재 247이 작업 중인 거고,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예상 남은 시간이 리메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저는 1분 4초 만에 렌더링이 끝났네요. 자, 요게 바로 3D가 지금 2D로 변환이 된 거예요. 요 작업이 렌더링입니다. 이제 렌더링이 끝났으니까 저장을 해봐야겠죠. 여기 이미지에서 세이브를 눌러도 되고, 저는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에즈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원하는 폴더로 가서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뭐라고 해줄까요? 까망고니 램프. 그 다음 세이브 에즈 이미지를 누르면 끝!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된 폴더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2D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PNG로 저장이 되었고요. 사진 크기가 1080 곱하기 1080으로 잘 나왔습니다. 자, 우리의 결과물이 이렇게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까망고니에서는 보정까지 하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렌더링 했던 화면은 여기 렌더링 화면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사진 모양에서 렌더 레저트가 있죠. 요걸 눌러보시면 아까 우리가 렌더링 했던 화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에서 세이브 에즈로 저장을 했던 거고, 그럼 여기서 후보정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옆에 있는 컴포지팅을 누르시면 돼요. 컴포지팅을 누르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여기서 유즈 노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드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렌더링 했던 결과가 여기 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노드 안에 결과가 들어있고 현재는 이 컴포지트로 해서 결과가 출력이 됐습니다. 우리는 Shift A를 눌러서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아웃풋에서 뷰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 파일을 뷰어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뒤에 뷰어가 딱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없애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보정하는 노드를 넣어줄 거예요. Shift A를 누르고 필터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요거 글레어 노드를 사용할 거예요. 글레어를 딱 눌러보시면 요렇게 생겼고요. 요 놈을 여기 사이에다가 색깔이 변하죠? 딱 놓는 순간 따란 요렇게 글레어 노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노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는 4가지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고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뭔가 다다다다다단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짝이 효과도 넣을 수 있고,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요 포그 글로우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생겼던 거를 이렇게 뽀얗게 만들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심플 스타를 누르면은 말 그대로 반짝반짝 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저는 과하게 효과를 줄 거니까 로우 탭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아주 낮은 수준의 조명값도 이렇게 발광을 시키는 그런 설정이에요. 하이를 하게 되면은 훨씬 무거운 느낌이 들죠.
로우로 하고, 그 다음 요 스레스 홀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 값이 1로 되어 있는데 얘를 극단적으로 0.1로 해볼게요. 요게 좀 더 잘 보이겠네요. 자, 1일 때는 요런 수치, 근데 0.1로 하면 아주 과해집니다. 엄청나게 과하죠? 저는 한 0.8에서 뭐가 이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포그로 할게요. 0.2? 그리고 여기 믹스를 조금 높여주면은 빛이 없는 부분이 조금 더 까매지고 빛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0.7로 해볼게요. 요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0.2 정도, 이런 느낌? 자, 저는 요렇게 마칠게요. 자, 요거를 저장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저장하는 방법은 다시 렌더 탭으로 갈 겁니다. 가기 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렌더링 했던 결과는 요 놈이었고, 그 다음 요 이미지가 글레어로 들어가서 효과를 만들었고, 그 만들어진 그 이미지가 뷰어로 나와서 우리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환된 이미지의 이름은 뷰어겠죠? 자, 다시 렌더링 탭으로 돌아갈게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사진 모양을 눌러볼게요. 현재 렌더 레절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렌더링한 결과가 보인 거고, 여기서 뷰어 노드를 누르면 이렇게 보정된 뷰어 노드가 보이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보정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다. 그럼 저장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미지에서 세이브 에즈를 누르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름을 뭐라고 쓸까? 이렇게 쓸게요. 자, 저장된 폴더로 가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보정하기 전, 후, 전, 후.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무드등 만들기 시리즈의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정말 긴 영상이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새로운 내용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드등 만들기 시리즈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살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해피 블렌더 하세요.